안녕하세요. 축복의 통로 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1분기 심각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2분기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고덕의 미래는 어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심각한 상황,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야기 한번 해보면 매출이 13조 7,3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는 26조 8,700억인데 거의 한 50%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반도체 쪽에서 적자 폭이 4조 5,800억 정도가 적자가 난 거고, 이거는 2009년 1분기 7,100억의 그 적자를 낸 이후에 14년 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가격 동향 지표, 이 DXI를 보니까 1월 달에는 5%가 하락했어요. 2월 달에는 6.9%가 하락을 했어요. 3월 달에 7.7%가 하락했어요. 4월 달에 몇 프로인지, 5월 달에 몇 프로인지 점점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 재고의 적정치가 4주 정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주의 4배인 15주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감산을 결정을 한 거고, 삼성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5%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6,402억 원 올렸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삼성만 반도체 쪽 적자가 크냐, 그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1분기 적자가 3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합쳐서 약 8조 원 정도가 적자라고 하니까 이 반도체 쪽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TSMC도 거기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성과 LG가 이 분기 실적이 뒤집혔어요. LG가 1조 4,974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을 따랐죠, LG가. 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럼 2분기 전망이 어떠냐? 자, 1분기 때도 이 삼성전자에서 9조 8천억 원을 투자를 계속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택 고덕 현장 같은 경우에 3기와 4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필수 클린룸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서병훈 IR 담당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3기와 4기에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주차장으로 썼던 5기와 6기 그쪽도 지금 주차장으로 썼던 곳 다 뜯어내고 거기에 지금 펜스 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적자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감산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매달 40%씩 줄어든다 그래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어디에 제일 많이 했냐면 중국과 홍콩에 약 60% 했다라 그래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냐면 60%를 수출했던 것을 메꾸려면 그러면 그 외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저 60%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은 반중 친미로 가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무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미국 편을 들고 그리고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 그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당연히 앉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중국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그냥 꼬리 내리고 미국 1등 해, 우리가 2등 할게, 자, 이러면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시장에서 왜 꼭 달러로만 결제를 하냐, 위안화로도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호응하고 동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저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이런 기사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이것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들리는 소문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배터리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천안에 삼성 SDI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산에 사는데 국회의원이 문자를 한 통씩 주는데 어떤 문자였냐면 아산 탕정에 4조 원을 삼성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도 보면 지금 한 라인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어려우니까 다른 분야로 조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보면 떨어지질 않아요. 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 완전히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거다, 감산도 하고 하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주식이 떨어지지도 않고 보니까 외국인들 더 매수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덕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냐? 자, 또다시 추가 인원을 감축 통보받은 업체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대폭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장 야간 이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또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페널티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자꾸 제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강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원래 한 7, 8명이 해야 될 일을 뭐 한 4명이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늘도 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불만도 좀 나오고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여전히 좀 타이트합니다. 2시간이었을 때 하고 지금 1시간 반이었을 때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피곤함도 조금 더 느껴요. 요즘에 휴식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빡세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 고덕 그 주변에도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니까 원룸, 투룸 지금 빈 방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자기 원래 집이었고 혹은 돈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 방을 샀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은행 이자에 대한 고통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한 분이 제 구독자인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기숙사를 지으셨어요. 한번 가봤는데 잘 지으셨더라고요. 방 3개인데 화장실도 3개예요. 기숙사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1월달에 갔을 때 방 한번 알아보려고 가봤더니 500에 120만원, 150만원 막 이랬거든요. 방 하나짜리 2개짜리가. 근데 지금 이분은 방 3개짜리인데 그리고 화장실도 3개나 달렸는데 월 120으로 굉장히 낮췄어요.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월세를 내면 업체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방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삼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같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들은 돈 걱정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살고 재산은 더 늘어나고 돈 걱정은 없어도 그 부자들은 다른 걱정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잣집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가난한 사람은 초가상간에서도 고민하는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혼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자살하는 분들도 나오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살인사건들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여유를 찾아야 될 때 아닌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결론입니다. 고덕은요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잘 버텨내십시오. 지금 일자리 나오면 여러분 웬만하면 들어가세요. 조금 월급이 좀 작더라도 지금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디 돈을 좀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여기 고독에 들어오셔도 이제 뭐 한 300 아니면 300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한 25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이가 주니까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요즘에는요,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집에만 있고 거의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 경제를 일으킬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온 힐의 책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든 역경에는 그 역경보다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씨앗이 들어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모든 역경에는 그 역경보다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씨앗이 들어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 당신이 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당신의 두뇌를 통제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의 마음을 손에 쥐고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지 못하도록 하라. 기억하라. 어제는 영원히 가버렸다.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직 오늘만이 당신이 살 곳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버티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